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실해석인데, 실해석이랑 복소 같이 6주 진행할 건데, 일단 3.5주를 실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5주를 복수 해석학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풀이반 때 쓸 익힘책을 좀 미리 땡겨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익힘책이 지금 페이지 수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다 풀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적당히 그냥 맞춰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실해석이라는 과목은 좀 현대대수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관찰을 좀 하면서 그 관찰하는 시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현대는 그 인간이 이렇게 구성한 티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걔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역사가 발생을 그 함수를 따라서 해석하기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함수에 대한 그 관찰을 하는 시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그 풀이 같은 거 쓸 때, 고등학교 때 풀이 막 리미트 같은 거를 써서 푸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리도 잡아보고, 그다음에 뭐 논리도 그 거리를 가지고 문제도 일으켜보고,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주체가 있으면 관찰하는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익힘책에다가 관찰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익힘책 2페이지 잠깐만 보면, 오늘 수업을 쓸 건 아닌데, 유명한 정리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증명에 좋은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현대대수의 익힘책 같은 거 보면 그냥 플레라이 진짜 의미 가져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정리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증명하는 테크닉을 좀 익혀놓으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테크닉을 갖다 쓰기가 되게 편해서 그런 관찰하는 연습을 이렇게 해놓게끔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 이런 거 소개하는 걸 지금 넣어놨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고려했을 때 웬만하면 그 주요한 정리의 테크닉을 익히는데 그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수업 내내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니까 공부하실 때 꼭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업은 1단원부터 지금 나갈 건데, 실수 체계라는 게 1단원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일단 해볼게요. 여기는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해석학이란 과목은 그 토폴로지랑 같이 가는 거니까, 보통 이상이랑 그 실수라는 공간을 들고 와서 이러한 실수가 돌아가는 공간을 하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리를 몇 개 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성질을 찾아내면 얘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떠한 그 공리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셋은 어쨌든 실수상에서 본다,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볼 거는 채공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대에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필드가 되는 이제 조건을 미리 넣어놓고, 역원이나 아니면 뭐 더하기 된 항등원, 곱하기 된 항등원,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공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이 잘 되는 공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채공리를 하나 들고 오는데, 굳이 이걸 다 설명하고 있기는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 군이 된다, 이 조건을 하나 주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제외한 녀석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을 주면 얘가 마찬가지로 군이 되는 조건을 주는데, 여기서 둘 다 가한군으로서 조건을 주는 거고, 여기에 분배 법칙 정도,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이랑 곱하기 연산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 법칙 정도 준 걸로 이런 최공리를 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미 얘를 잘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엄밀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최공리를 하나 들고 온 상황에서 현대에서는 최공리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니까 순서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리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줘야 될 거는 순서 공리예요. 책은 지금 4페이지 있는 녀석인데,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R에 대한 부분 집합 P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조건을 지금 만족하냐면, 처음 조건은 임의의 P의 원소 두 개를 꺼내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더한 연산과 곱한 연산을 고려했을 때 얘가 다시 P에 들어간다, 이렇게 처음 조건을 이렇게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임의의 실수의 원소를 꺼냈을 때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그냥 P의 원소가 되거나, 혹은 A가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A가 P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를 주는 게 순서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에 닫혀 있다는 의미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율의 의미를 주죠. 그러니까 결국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음수냐 정도를 따지는 그런 얘기로 지금 두 번째 공리를 주는 건데, 이 P라는 셋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걸 고려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음수 같은 걸로 P를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음수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결국 얘가 지금 양수 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P를 써보자면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음수 텀에다가 0 첨부한 거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에 있다는 공리 의미를 줘서 거리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게 정의 1.3이에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정의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리가 지금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최공리와 순서공리를 합쳐가지고 저 거리에 대한 의미를 줄 건데, 어차피 이거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랑 같은 거니까, 0보다 큰 실수의 의미를 주게끔 세팅을 할 때는 A에서 B를 뺀 게 지금 P의 원소가 된다 라는 걸로 데피니션을 지금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주면 될 거고, 그럼 반대로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텀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음수를 취한 걸로써 정의를 해주면 되겠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순서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 정도로 가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잘 정형화를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성질로 계산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엄밀성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시점을 준다면 여기다가 A-B가 0인 조건까지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주면 되니까 정의를 잘 해서 순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가 생겼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절대값의 의미를 정의하죠. 얘네 지금 양수 텀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P의 원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양수라고 한다면, 혹은 0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P 원소라고 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서 나오게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정의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P로 세팅을 하긴 했지만 그냥 이거는 의미 없이 A가 0 이상으로 보는 거고 A가 0보다 작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별한 성질들이 주어져 있는데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증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정리 1.5번인데 일단 절대값이라는 걸 씌우게 되면 0 이상이 항상 되고 0인 거에 대한 필충은 A가 0이 된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노름의 정도의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상의 노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고려하면 얘는 A가 된다. 절대값이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양수로 만든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7에서 A로 나올 거고, 만약에 양수였으면 그대로 나올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7하고 나온 거랑 같은 결과를 얻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세 번째는 절대값은 쪼개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곱 의미로 가면 어차피 곱에 대해서 보존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쪼개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네 번째는 절대값 A가 C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주는 거는, 물론 C를 0보다 큰 걸로 놨을 때 필충으로 주기를 A에 대한 범위가 C와 마이너스 C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좀 4번이고, 마지막 5번으로 주는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얘에 대한 조건을 4번 조건을 이용을 하면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리 1.5번에서 한 얘기고, 여기 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주요하게 하나 꺼낼 수 있는 게 삼각부등식이 있죠. 그래서 걔까지 일단 소개를 하고 뒤에 몇 문제 한번 풀어보죠. 삼각부등식은 A 뿔마 B를 절대값 씌운 녀석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줄 수 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더한 녀석으로 바운더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대해서는 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줄 수 있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구별을 안 줘도 사실 되지만 양수보다 크다는 그 바운더리를 줄 수 있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는 게 삼각부등식이 돼요. 얘는 실제로 이제 쓰는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공부하고 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러프하게만 증명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양수, 음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절대값 A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을 가질 테니까 둘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A에 대한 바운더리를 주면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둘을 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면, 큰 거에서 큰 거를 뺀 거, 더한 거니까 이런 바운더리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뺀 거로 고려를 해도 어차피 이 바운더리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면 A에 대해서 큰 거는 절대값 A로 잡는 거고, 그다음 빼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취해주면 여기 있는 친구가 밖으로 다시 나오니까 똑같은 범위를 가질 거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다 절대값을 취한 걸로 보면 어차피 여기 절대값을 취한 건데 얘가 다 양수로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서 지금 이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서 이 절대값 A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B와 연관을 지어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B를 더하고 빼고를 취해주면 절대값 A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관계로 좀 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정리를 사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인 걸 보인 거니까 얘를 부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절로 넘겨버리면 이런 조건을 주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좀 이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더 들어가서 여기다가 좀만 더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삼각부등식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거리에 대한 의미를 계산할 때는 이 친구를 가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거리가 생겼으니까 이래저래 문제를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입실론이라는 거를 들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걸 입실론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입실론이 지금 그 극한의 개념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순서가 나오면 이 입실론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실론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게끔 지금 예제 1번을 구성을 해놨는데,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이미 양수로 초이스를 해놨고 A, B를 실수의 조건으로 꺼내놨어요. 다음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명제냐면 B에다가 입실론만큼 더한 녀석의 관계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랑 같냐면, 그냥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성을 부여를 해서 거의 0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1번 명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거리의 의미를 줘보고 싶은 거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성립하는지 볼 건데, 테크닉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항상 다른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것보다 어떤 게 크다라는 조건이 생기면 거리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생겼으니까 이 거리를 잘 이용을 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입실로만큼 더한 게 지금 B 쪽이 더 커야 되는데 B가 더 작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B가 여기 있는 거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입실론을 들고 오더라도 항상 B에다가 입실론만큼 취해주면 걔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갖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입실론을 찾기 위해서 그 거리를 잘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생겼다는 게 지금 요게 거리가 생겼다는 거고, 왜냐면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니까. 그럼 이 거리를 잘 활용하면 알아서 문제를 일으켜줄 것 같은데,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얘가 안 닿게끔 입실론의 거리를 주는 거죠. 한 이만큼만. 그러면 이 입실론을 반띵한 녀석 정도로 이렇게 주면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술을 좀 해보면, 입실론제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정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A-B랑 B에 대한 합을 취해준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A가 더 큰 녀석이고 걔에다가 반틈을 취한 녀석은 여기까지밖에 못 오니까 A보다 더 작은 녀석으로서 얘를 고려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됐으니까 모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입실론에 대한 논제니까 테크닉을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쓰면 될 것 같고, 2번은 반대쪽이니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입실론을 뺀 게 B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조건은 AB에 대한 관계가 B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줄 수 있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서 거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니까 거리를 하나 잡아줄 수 있는 거고, 관계를 취해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이 실로만큼 뺐을 때 여기까지 못 가는 거리를 주면, 쟤를 넘어가는 거리를 주면 알아서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가 A-B로서 지금 주어진 거니까 그 반등만큼만 거리를 주게 되면 뺐을 때 아마 B보다 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입실론을 2분의 A-B로 이렇게 주게 되면 조건에 의해서 얘가 지금 B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계산은 A-2분의 A-B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빼기가 들어가니까 반틈이 돼서 이 친구에 대한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B보다 오히려 커야 되는데 B가 더 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모순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실론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거리 재는 작업은 항상 해야 된다. 그게 계속 극한까지는 계속 쓰일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제 볼게요. 얘는 지금 거리 잡는 거에 대해서 예제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순서 공리를 잘 쓰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유제 1번이에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A, B에 대한 조건이 AC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있을 때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가져가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순서공리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공리를 쓸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넘길 수 있는 부분만 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AB하고 AC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데피니션에 의해서 얘가 P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지금 0 이상으로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조건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채공리가 있었으니까 얘를 분배법칙에 의해서 묶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직은 얘기를 안 했지만 얘에 대한 여건이 양수로서 주어져서 양수를 곱한 녀석이 부등호 형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요것만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소거가 되니까 B-C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 조건은 결국 BC가 관계가 이렇게 되는 조건을 갖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쪽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립하냐 이걸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여기 A 곱하기 B-C가 0 이상이라고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얘를 공리를 잘 써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준다는 거는 A랑 B-C를 곱한 녀석이 P의 원소가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조건에서 A라는 녀석이 0보다 큰 거로 준 거니까 둘 다 0이 아닌 상태로 지금 주어진 거고,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일단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2번에 대해서는 쉽게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는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조건을 이미 갖고 있었고, 페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 영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죠. 채공리가 보장을 이렇게 해줄 거고, 이 얘기는 결국 B하고 C하고 같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친구에게서 결국 B하고 C가 같다는 얘기를 줄 수 있고, 1번 얘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를 가지고 결국 B하고 C가 P의 원소가 된다는 것만 보장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얘에 대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P의 원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둘을 곱한 녀석이 1로서 P의 원소가 되는 걸 고려해보면 닫혀있음이 어차피 얘를 P의 원소로 보장을 해줄 거고, 그럼 얘가 P의 원소라는 거는 다시 그 순서공리에 의해서 P의 원소끼리 곱을 했을 때 닫혀있음을 줄 수 있을 테니까 1번에 있는 녀석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얘가 P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최공리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할 테니까 얘가 소거돼서 결국 B-C가 P의 원소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고, 이 얘기는 결국 B가 C보다 크다.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을 조합을 하면 결국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 이 얘기는 결국 C보다는 B가 크거나 같다
라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순서 공리를 써서 이렇게 증명을 하려면 어렵지만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양수를 곱하면 소거되는 거니까 얘가 보장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고 하면 a, b가 둘 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0인 거니까 얘에 대한 증명을 할 때는 기류법을 똑같이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얘에 대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거나 혹은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면 아까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 친구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을 가질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취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 a에 대한 제곱은 이 절대값 a에 대한 곱으로 주어져 있고, 다시 성질을 써보면 양수 두 개의 곱은 0보다 큰 거니까 a제곱이 지금 0보다 크거나 혹은 b제곱도 같은 논리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둘에 대한 합이 0이라는 거에 대한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하나는 0 이상으로 지금 잡힐 테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다. 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둘 다 0이다.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 부등식에 대한 성질 정도는 이렇게 맛보면 되고, 얘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그 성질들을 써서 알아서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삼각부등식도 다 배우고 들어오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비성 공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공리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완비성 공리인데, 걔를 먼저 명제를 주기 위해서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계라는 의미를 줘야 되는데, 유계라고 하는 거는 S라는 R에 대한 부분집합을 볼 건데, 얘가 공집합이 아닌 S로서 얘를 고려할 때 S가 위로 유계다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내려보자면, 위로 바운드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 S에 있는 모든 원소를 꺼냈을 때 어떤 녀석을 넘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위로 유계죠. 그러니까 적당한 U가 존재해서 임의의 원소, S의 원소 X를 꺼냈을 때 X와 U에 대한 관계가 항상 X가 작거나 같은 이런 조건을 주면 위로 유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아래로 유계라는 데피니션을 주는 거는 반대로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조건으로 주면 아래로 유계라는 조건을 주는 거고, S라는 셋이 유계다라는 거는 위로 유계이면서 아래로 유계인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걸 유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모두 다 유계인 경우로 유계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 바운드를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보자면,
이런 친구는 위로 6개 아래로 6개가 되는 녀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S라고 하면 임의의 S 원소 X를 꺼내면 이 친구는 3보다 작고 1보다 큰 조건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데피니션에 의해서 결국 이 조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건 실제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6개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2라는 셋을 0부터 인피니티까지 주게 되면 이런 친구는 아래로 6개는 보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S2의 원소 X를 꺼냈을 때 이 친구가 0의 바운드를 가질 테니까 아래로 6개는 보장이 되지만 위로는 인피니티까지 가는 셋이니까 위로 6개는 보장이 안 되죠. 뭐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 여기 3, 1 같은 녀석들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거의 3의 근방에 다 몰려있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3은 딱 빠져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을 버리기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미니멈이나 맥시멈의 의미를 줄 수 없는 이런 1, 3 같은 녀석들을 버리기 아까워서 상한이라는 걸 내려줘요. 정의 1.8인데 일단 상계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애들이 상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하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 그 다음에 이러한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녀석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게 상한이랑 하한인데, 데피니션을 써보자면 일단 알파 자체가 상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계의 조건을 먼저 주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의미를 꺼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되죠. 임의의 베타를 S의 상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베타보다는 항상 얘가 작게끔 조건을 주는 녀석을 상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디노트를 할 때는 슈프리멈이 상한이어서 수프 S 이렇게 써서 이 알파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2번 조건이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 베타가 S에 대한 하계가 아니네요. 오타가 아니네요. 거긴 하계가 맞네요.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지금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최소성의 의미를 준다고 해서 최소 상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얘가 하계로 바뀌고 여기가 하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거꾸로 돌리면 결국 이거에 대한 게 하한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을 인피멈의 INF를 따서 인프로 쓴다. 여기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셋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자면, 이렇게 1부터 3까지에 대한 열린 구간이 잡혀 있으면 이런 친구를 상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친구를 하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는, 예를 들어 4 같은 녀석들은 그냥 상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 같은 0 같은 녀석들은 하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계는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고 상하는 유일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하하는 유일성이 보장이 되고 얘는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가져가는 게 사실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얘를 가지고 완비성 공리를 소개해 볼게요. CS의 서브셋을 의미로 잡으면 물론 공집합이 아닌 S라는 R에 대한 서브셋을 잡았을 때 항상 적당한 알파가 실수상에 존재를 해서 만족하기를 얘에 대한 적당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를 주냐면 S가 위로 6개일 때 항상 상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알파가 S에 대한 슈프리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완비성 공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증명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주게끔 세팅을 해서 채공리를 줘서 연산에 대한 의미를 주고 그 다음에 순서 공리를 줘서 거리에 대한 개념을 주고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를 통해서 이 튼튼한 실수 체계를 만든 다음에 이 공간성에서 계산하는 작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조밀의 의미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공리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내리는 게 완비성 공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완비성 공리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 게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나와야 돼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고 해서 AP로 줄여서 쓰고 뭐냐면 이미의 AB가 이렇게 있을 때 실수상이 존재할 때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A가 B보다 큰 이러한 자연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얘의 의미는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미 실수 두 개를 꺼냈을 때 쟤네들의 관계가 항상 B가 큰 녀석으로 주어지면 얘네들의 차이가 엄청 안 나는 되게 조그만 거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적당한 n이 존재해서 이렇게 n분의 1 같은 거 여기다 넣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낼 수 있죠. 네, 이런 의미를 지금 주기 위해서 이런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들고 와야 나중에 수열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증명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거의 증명은 다 뭘 이용해서 증명을 하냐면 완비성 공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까지 가도 다 완비성 공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A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놓고 얘기를 할게요. 적당한 자연수 죄송합니다. 스테이트를 지금 잘못했어요. 자연수를 꺼내는 건데 실수를 꺼내버렸어요.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떠한 자연수를 들고 와도 항상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얘를 모순을 일으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선 자연수를 이용을 해서 적당히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셋을 잘 구성을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니까 어떤 셋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들고 있는 조건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A라는 거를 어떤 자연수를 들고 오더라도 다 B를 못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바운드가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걸 구성을 할 때 어차피 완비성 공리밖에 못 이용하니까 이 S라는 셋을 이렇게 NA들의 셋으로 잡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N은 자연수. 그러면 B에 대한 바운드를 못 넘어간다고 했던 게 처음 가정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위로 유계하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완비성 공리로 돌아와서 잠깐 보자면 위로 유계한 셋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위로 유계하기만 하면 이런 슈프리멈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슈프리멈을 하나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줘서 S에 대한 슈프리멈을 하나 초이스를 하고,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고려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애를 들고 와도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친구를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있으면 다 NA가 얘를 못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를 하나라도 넘어가는 애가 생기기만 하면, 이런 애에 대한 보장만 할 수 있으면 결국 이 상한에 대한 데피니션에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한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N이 존재해서 NA가 B보다 커지는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연수에다가 1을 더해도 그 자연수의 피아노 공리에서 후자가 다시 자연수의 원소가 되니까 얘가 자연수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A를 취한 녀석은 당연히 S의 셋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S의 셋이기 때문에 결국 S의 셋들은 다 알파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알파에 대한 바운드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분배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NA가 알파-A를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조건으로서 이 세팅이 될 것 같아요. NA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에 대해서 지금 임의성을 주고 있었으니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지금 주고 있었는데, 모든 자연수 입장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이 n 플러스 1 형태를 고려해보면 얘도 알파를 못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미 임의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모든 NA에 대해서는 다 알파-A를 못 넘어가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상계가 되는 거죠. 상계가 돼야 되는데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보다 작은 상계를 만든 거는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N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자연수를 충분히 크게만 만들면 엄청 작은 거리더라도 그 거리에 대응되게끔 형태를 잡아줄 수 있어, n분의 1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걸 일단 고려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만 다시 이 친구한테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서 얘를 입실론에 관한 식으로 지금 바꿔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유제 생각을 해보면, 유제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되면 A, B의 관계가 항상 B가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줄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A-의 관계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면 지금 얘도
이 조건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한 형태를 지금 고려해보자면 얘를 입실론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라는 거는 이렇게 데피니션만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걸 어디다 갖다 써야 되냐면 수열에 대한 계산할 때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고려하지 않고 입실론에 관한 형태로 바꿔놓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그냥 통째로 임의의 입실론을 들고 왔을 때 이 친구가 그 최소 의미를 지금 줘야 되는 거니까 알파가 있을 때 상계이기 때문에 임의의 S의 원소 X를 고려하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여기다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얘는 상계에서 깨지는 저런 형태가 되죠. 방금 증명한 것 같이 입실론만큼 빠지면 얘가 상계가 아닌 녀석이 돼요. 얘가 지금 상계가 아닌, 그러니까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적당한 S 원소가 존재해서 여기에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상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돌려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X가 존재해서 얘가 상계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X가 존재하는데 그때 이런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커지는 이러한 X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주는 게 상계의 다른 정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이용할 가치가 많으니까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예를 들고 일단 유리수의 조밀성을 가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려를 해보자면 이 완비성 공리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실수상에서는 항상 다 이렇게 어떤 원소든지 잡아줄 수 있다는 의미를 줘야지 우리가 연속의 의미도 줄 수 있고 뭐 극한의 의미도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뭔가 그 촘촘함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덴스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완비성 공리를 내린 건데 내렸으니까 얘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리들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그게 처음이 AP였던 거고 이 두 번째 고려하는 게 지금 유리수의 조밀성이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두 개를 이렇게 꺼냈을 때 일반성을 잃지 않고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얘하고 얘 사이에 이제 거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쏙 들어갈 만한 유리수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된다는 게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Q가 존재해서 A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은 이런 Q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그 사이에는 항상 Q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대요. 근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은 방금 했던 AP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분의 m 형태에 대해서 Q를 잡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얘 사이의 거리를 재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런 n분의 m 형태를 좀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증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B에서 A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얘가 좀 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리가 생겼으니까 저기에 쏙 들어갈 만한 n분의 1을 지금 잡아줄 수가 있죠. 네, 얘를 보장해줬던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되고 이렇게 거리가 잡히는 상태를 좀 잡아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 넘겨버리면 지금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n분의 m 형태를 지금 잡아줘야 되니까
저 위에 있는 m에 대해서 어떻게 바운더리를 이런 정수를 잡아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케이스 바이를 좀 할 건데, 일단 애초에 NA가 0보다 큰 조건을 가지게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고려하기를,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고려해보면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가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최대한 얘의 바운더리를 줄 수 있는 정수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m의 바운더리를 주는데 m에 딱 달라붙게끔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n-1보다는 큰 m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죠. 네, 이 m은 정수상에서 보장이 되는 거고, 네, 명확하게는 이제 자연수상에서 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붙이고 나면 저 MB와의 관계만, 그러니까 MB가 이렇게 되게끔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주면 그걸 자연스럽게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잠깐만 써보면, MB에서 NA를 꺼내는 거는 지금 1보다 큰 녀석으로서, 크거나 같은 녀석으로서 주는 건데, 네, 그 얘기는 결국 그 MB와 NA 사이에 적당한 정수가 하나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한 M을 초이스하게 되면 결국 n-1은 얘보다 작아질 거고, 이런 관계를 잡아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잡고 싶은 거는 A와 B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잡고 싶은 거니까 자연수 n을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빼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얘를 Q라고 해버리면 결국 이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유리수를 잡아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NA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 게 0보다 크게끔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P가 다시 보장을 해주기를 충분히 큰 K를 들고 오면 이 NA를 0보다 크게끔 세팅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NA 더하기 K가 결국 0보다 커질 거고, 이 친구를 다시 들고 가서 이 논리를 적용을 해주면 다시 이런 Q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K만큼 더한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잡아줄 수 있고, 다시 얘를 타이트하게 붙여서 적당한 자연수를 꺼내서 만족하기를, n-1은 얘를 못 넘어가는데 m은 얘를 넘어가는 녀석으로서 얘를 지금 붙일 거고, 아까와 같이 nb-na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로 지금 잡힌 거니까 결국 이 타이트하게 붙인 m은 nb 플러스 k를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k를 넘기고 n을 넘기는 작업만 하면 우리가 잡고 싶은 녀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의 입장에서 보면 n-k가 nb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를 Q라고 세팅했을 때 얘가 유리수의 원소가 되니까 그리고 유리수에 대한 존재성을 다시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촘촘히 나온 실수가 있더라도 그 사이에서는 유리수가 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 유리수는 아무리 촘촘해봐야 별로 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실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니까 이걸 기준을 루트 2로 만약에 나눴다고 치면,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셋을 잡았을 때 이 실수상의 원소인데 루트 1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루트 2보다 작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P'을 똑같이 잡는데 루트 2보다 크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녀석을 루트 2라고 놓자면 얘 세 가지로 지금 R 전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맞는데, 얘에 대한 슈프리멈이나 아니면 얘에 대한 인피멈을 고려했을 때 유리수로는 잡을 수 없고 무리수로는 잡을 수 있죠. 루트 2가 지금 무리수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도 일단 조미를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유리수의 개수보다는 무리수의 개수가 많을 테니까 아마 조미를 할 텐데, 유리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얘가 좀 촘촘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수를 적당히 쪼개는 작업을 할 때는 아마 유리수로는 처리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데데킨트 정리를 소개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데데킨트 정리는 두 셋으로 일단 실수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합집합으로서 실수가 잡힌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고려하자면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닌 녀석으로서 고려를 하대요. 이렇게 지금 잡아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고려하자면 이미의 A의 원소, 캐피탈 A의 원소 스몰 a를 꺼낸 거와, 그 다음에 이미의 B의 원소 스몰 b를 이렇게 꺼냈을 때 이들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항상 B가 A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A, B에 대한 셋의 의미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세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되면, A, B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되면 어떠한 알파가 실수상에서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를 한대요. 유일하게.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냐면 A보다는 항상 크고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B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알파가 크거나 같으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를 실수상에서 잡아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이 친구가 지금 알파 정도 돼보고 싶은 거고, 이러한 셋을 잡았을 때 그 유리수상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특정의 개가 2분의 1 같은 애로 잡았으면 유리수로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루트 2 같은 녀석으로 이 두 셋이 나눠지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유리수상으로는 잡아줄 수 없으니까 적당한 실수의 원소로서 얘를 초이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데데킨트 정리예요. 근데 이러한 애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증명을 일단 해보자면, 일단 먼저 보여야 될 거는 존재성을 먼저 보여놓고, 그 다음에 유일성은 거리를 적당히 재서 모순을 일으키면 알아서 유일성이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존재성을 먼저 보여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형태를 지금 잘 고려해보니까 결국 이 알파라는 녀석은 A들의 셋 입장에서 보면 상한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걔는 하한으로 잡는 게 맞을 테니까 하한과 상한에 대한 형태를 존재성으로 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한에 대한 존재성은 셋만 잘 잡으면 완비성 공리가 보장을 해주겠지만, 하한에 대한 존재성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완비성 공리는 하한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상태는 잠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하한의 존재성. 얘에 대한 존재성을 완비성 공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고 가죠.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는 위로 유기할 때 이 상한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하는 게 완비성 공리이기 때문에 셋을 적당히 잡으면 하한의 존재성을 완비성 공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한이 있는 그러니까 아래로 유기인 이런 형태를 S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떤 녀석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잡아줄 수 있을 텐데 이 셋을 관계를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u를 못 넘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된 거니까 요 셋 자체를 마이너스 s로 세팅을 했을 때 완비성 공리를 적용을 하면 걔가 얘에 대한 상한의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적당한 u'을 넘을 수 없게끔 이 상한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거고 마이너스 s 이 상한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돌리고 넘어오면 그러니까 x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다시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얘가 하한에 대한 존재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비성 공리가 하한에 대한 존재성을 직접 다이렉트로 보장을 해주진 못하지만 실제로 이 하한에 대한 존재성을 이렇게 셋을 구성했을 때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놓고 얘를 좀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존재성을 일단 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들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의 A 입장에서 지금 고려를 해보자면 모든 B의 원소 B를 A가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A셋 입장에서 보면 이 B의 원소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얘 위로 6에다 이렇게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B 입장에서는 모든 A의 원소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래로 6개가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나면 이 친구는 위로 6개니까 완비성 공리가 보장을 해주길 슈프리멈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비성 공리에 의한 하한의 존재성이 보장을 해주길 인피멈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B에 대한 인피멈으로서 베타를 잡은 거니까 이들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유일성은 보장이 안 돼도 어쨌든 이러한 알파에 대한 존재성은 저 알파 베타가 관계를 만족해 줄 것 같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게 A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게 B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아래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존재한다 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일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여기서 유일성을 보인다는 건 결국 무슨 작업을 하면 되냐면 보여주기를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 유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일으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니까 아까 형태에서 고려를 해보면 이 베타가 알파보다는 큰 상태니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가정을 한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고려를 해보니까 얘가 적당한 거리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고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에 거리가 생겼으니까 저기서 적당히 문제를 일으켜줄 만한 감마 하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를 적당히 알파와 베타로 세팅을 해서 알아서 문제가 일어나게끔 던져놓으면 알아서 문제를 일으켜줄 거예요. 그래서 감마를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제일 놓기 좋은 거는 베타와 알파의 합을 반띵한 거가 될 테니까 얘는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A 원수들이 다 몰려 있어야 되는 거고 뒷편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B 원수들이 이렇게 몰려 있을 텐데 그러면 얘와 얘를 반띵한 이 감마란 녀석은 얘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테니까 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고려를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상황에서 지금 보자면 돌아왔을 때 1번 조건을 전제로 1, 2번 조건을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둘을 합집합했을 때 실수의 원소로서 세팅이 된다는 거는 저 감마라는 녀석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간다 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실수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가 A와 B의 합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얘의 원소거나 얘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건데 처음은 이 감마가 A의 원소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친구는 상한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알파를 넘어갈 수 없어야 되니까 이 감마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2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 감마가 알파보다 크면서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될 수 없어서 무슨 일어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감마가 B의 원소라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인 게 하한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베타를 넘어갈 수 없게끔 이 감마를 놔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친구는 베타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베타보다 작은 이런 원소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모순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거리를 만들면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감마 같은 녀석들이 알아서 모순을 일으켜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얘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니까 둘이 결국 같아진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결국 존재성의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둘로 이렇게 쪼갰을 때 한쪽을 그다음 한쪽을 이렇게 각각 몰아주는 상태가 된다면 결국 얘에 대한 슈프리멈으로서 혹은 얘에 대한 인피멈으로서 유일하게 하나가 그 쪼개지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데킨트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데데킨트 정리를 이용을 하면 완비성 공리를 증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완미성 공리를 가지고 데데킨트를 증명한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데데킨트를 가지고 완미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완미성 공리의 필충 조건으로서 데데킨트 정리를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얘를 통해서 뭐 다른 증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공리를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얘에 대한 증명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집합의 세팅부터 하는 게 여기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비성 공리를 보장한다는 거는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셋을
세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얘를 세팅을 하자,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잡을 거냐면, S라는 셋의 슈프리멈에 대한 존재성을 임의로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얘가 공집합이 아닌 원소로서 실수의 서브셋 S를 이렇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형태를 줘야 되니까 얘가 위로 유계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 조건을 지금 가정한 상태에서 집합에 대한 세팅을 해주고 싶은 건데, 일단 B라는 세팅을 하기를, S라는 셋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얘가 적당히 S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모아주는 게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상계들을 다 모은 녀석으로 B를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들의 셋인데 S의 상계들을 다 모아서 셋을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A라고 놓으면 되니까 A를 그냥 B가 아닌 녀석으로 놓죠. 그러니까 B를 차집합한 녀석으로서 A를 세팅하자, 이렇게 고려를 하죠. 그 다음에 차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교집합 상태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네가 공집합이 아닌 거는 자연스러운 게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상계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돼 있고, 이 상계가 S의 원소들을 이런 원소로 초이스하면 이 B가 포함할 수 없음을 고려해보면 결국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합이 적당한 조건을 지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고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는데 상계에 대한 데피니션 때문에 3번 조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거는 애초에 상계이기 때문에, S의 상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 S의 원소를 꺼냈을 때 이 베타를 넘어갈 수 없는 건 알고 있고, 그러면 A라는 셋에는 S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로 유계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원소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A의 원소 입장에서 고려를 해도 이 베타들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3번 조건도 만족하는 상태가 될 테니까 결국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적당한 알파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을 꺼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알파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알파가 결국 우리가 찾는 슈프리멈이 됐으면 좋겠다, 요걸 지금 고려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일단 고려를 해보길 일단 S의 원소는 A의 원소로 고려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건 이 X가 알파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얘가 최소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기다 최소성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 알파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얘가 실수상의 원소인 건 맞고, 이 R은 A, B로 지금 절단돼서 만들어진 형태니까 결국 얘의 원소거나 얘의 원소다 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저 알파를 가져가야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가정을 적당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조건을 1번 조건으로 보고 여기 있는 조건을 2번 조건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알파가 A의 원소로 지금 가정을 하게 되면 A의 원소라고 하면 얘는 A보다 큰 조건을 갖는 이러한 알파에 대한 존재성을 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S의 지금 상계가 아닐 테니까 알아서 그냥 모순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계가 돼야 되는 건데 알파가 A의 원소가 되면 S의 상계가 아니니까 알아서 모순이 날 상황이고, 이걸 모순이라고 하고 끝내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일단 상계가 아니니까 적당한 S의 원소가 존재를 해서 만족하기를, 이 알파를 넘어가는 S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파보다 큰 S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S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적당한 어떤 어떤 원소가 존재함을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디노트를 x0로 놨는데 아까 똑같이 이 알파 플러스 s를 반띵한 녀석으로서 x0를 세팅을 하면 얘 사이에 있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으면 얘 사이와 얘 사이에 이렇게 알파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x0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니까 s보다 작은 원소로서 지금 x0를 놓은 거니까 이 x0가 a의 원소라는 걸 고려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니까 얘는 알파를 넘어가는 녀석으로서 이 x0를 고려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상계의 의미를 가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모순이 일어나야 되는 게 여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지금 알파가 A의 원소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논리를 들고 가면 여기가 지금 안 된다는 거니까 이 알파가 B의 원소다 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계로서 알파를 잡아주긴 잡아줬는데 어떤 상계냐면 임의의 상계들을 들고 왔을 때 걔보다 작거나 같은 알파로 잡은 거니까 상계들 중에서 최소성을 띠는 상계니까 결국 얘가 상한이 된다. S에 대한 상한이 된다.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완비성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S에 대한 슈프리멈이 저런 알파가 된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관계가 되니까 결국 완비성이랑 데데킨트가 필중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무리수가 튼튼하게 있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무리수에 대한 조밀성을 보장을 하고 몇 개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유리수가 조밀하니까 무리수도 당연히 조밀할 것 같긴 한데 엄밀하게 이제 증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스테이트를 먼저 해보자면, 편의를 주기 위해서 AB를 0보다 큰 녀석으로서 그냥 줄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게끔 AB를 그냥 꺼내놓고 저 AB 사이에 대해서 적당한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대요.
얘가 존재해서 A, B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좀 표현을 거기서는 명확하게 하려고 R이랑 그 알파를 곱한 녀석으로서 A, B 사이에 존재하는데 어차피 여기가 유리수가 되면 여기 통째로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무리수에 대한 조밀성을 보장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유리수의 조밀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 잡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꺼내지 말고 양수 알파를 적당히 꺼내서 알파분의 A와 알파분의 B 사이에서 이 유리수의 조밀성으로 R을 잡아주고 넘겨주는 시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알파를 0 이상의 무리수로 지금 가정할 건데 어차피 0은 유리수의 원소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만 하면 실제로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0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 무리수를 고려하면 이 알파분의 A와 알파분의 B가 이런 관계를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유리수에 대한 조밀성이 보장을 해주길 적당한 R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알파분의 A와 알파분의 B 사이에 이런 R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될 거고 그러면 알파를 넘기는 시행을 해주게 되면 A, B 사이에 알파 곱하기 R이 존재한다 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유리수가 0이 아닌 원소로서 존재하니까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를 곱했을 때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유리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0인 조건인데 0이 아닌 조건에 대해서는 얘가 0이 아닐 테니까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A, B 사이에 이런 무리수를 보장을 해줬으니까 결국 임의의 실수를 이렇게 들고 왔을 때 무리수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무리수도 조밀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밑에 지금 표를 소개해놨는데 그러니까 데데키트의 필충 조건이 완비성 공리고 완비성 공리의 필충 조건이 하한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정리로는 완비성 공리가 우리가 증명한 대로 그 AP를 증명을 했고 AP 가지고 유리수에 대한 조밀성을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무리수에 대한 조밀성까지 증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충분관계로 지금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뭐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유제 두 문제만 소개를 할게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쓸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니까 증명보다도 활용을 잘 하면 돼요. 유제 1번에서 뭘 보장을 하고 있냐면 2의 n승분의 1이 x보다 작아지는 얘는 0보다 지금 큰 애래요. 이러한 n에 대한 존재성을 보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AP를 잘 활용해서 얘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지금 볼 거냐면 2의 n승이라는 거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이 2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1에 대한 n승으로 고려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를 이항 정리해서 두 번째 항까지만 고려를 해보자면 얘가 1 플러스 n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서메이션에 nk의 1의 k승과 1의 n-k승은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하면 k를 0부터 n까지 돌리는 상황이 되고 0항에 대해서 1이 나오는 거고 k가 1인 경우에 대해 얘가 나오는 거고 그 뒤에 항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어차피 자연수로 주어져 있을 테니까 걔를 쳐버리면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 얘가 n보다는 큰 상황이 되는 거니까 2의 n승이 항상 n보다 크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되죠. 네, 여기서 이런 친구를 이제 베르노이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를 고려하면 2의 n승분의 1과 n분의 1에 대한 관계를 역으로,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게끔 세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잡아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요거를 잘 활용해서 AP를 이용을 하면 아마 보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x를 지금 고려하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0과 x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생겼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 x면 여기 n분의 1이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AP가 보장을 해주겠죠. n분의 1이 얘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얘가 0보다 큰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얘가 n분의 1보다 작아지게 잡은 거니까 결국 2n분의 1이 0보다 크게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2의 n승분의 1이 x보다 작아지게끔 n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AP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만 하면 되니까 앞에 정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리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유제 2번은 위로 6개가 아님을 보장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수가 안 위로 6개. 그러면 위로 6개를 보장을 해놓고 모순을 일으키면 될 것 같아요. 위로 6개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완비성 공리를 보장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 자연수가 위로 6개 하면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얘에 대한 슈프리멈이 존재한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죠. 물론 자연수상에서 존재를 해서, 실수상에서 존재를 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문제가 일어날까 이걸 고려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알파에서 이슬론만큼 뺀 거는 항상 그 상계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 얘는 뭐라도 빼면 항상 상계가 아니니까 1을 빼버리면 얘는 상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적당한 자연수의 원소가 존재해서 얘보다 크게끔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1보다는 n이 크게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얘가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를 양변에 넘겨버리면, 1을 넘겨버리면 n 플러스 1이 지금 알파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되는데, 피아노의 공리에 의해서 자연수의 후자는 항상 자연수로 다시 포함되어야 되는 상태가 될 테니까 결국 이 알파보다 큰 자연수의 원소를 잡아준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모순이 일어난 상태가 됐으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죠. 위로 6개라고 가정을 하니까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애가 생겨버렸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로 6개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가 있대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수 정리성 원리를 항상 쓰기 위해서 아래로 유기한 건 이용을 하고 썼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고려해보면 정수는 위아래로 유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비성 공리를 필충 조건으로 하한에 대한 존재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니까 자연수의 마이너스를 취한 셋을 고려해보면 하한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러면 정수는 위아래로 다 유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위상 얘기를 잠깐 하고 수열로 넘어갈게요.